하이! 셰프 이원일 TV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원일이에요. 얼마 전에 간장 101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간장 101을 찍고 나서 그날 저희가 이거 촬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워낙 또 수다쟁이다 보니까 못했지 뭐야? 간장을 활용한 간장 101에서 배웠었던 그 이론을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음식들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오늘은 간장 101 응용편을 준비했습니다. 네. 혹시 만약에 복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보시면 버튼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버튼 눌러서 들어가시면 저희 간장학기 이런 간장 101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응용편, 실전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간장 먼저 해야겠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국간장은 한식에서 워낙 중요한 간장이에요. 국 끓일 때, 나물 무칠 때 매주로 발효를 해가지고 맑게 딱 뽑아서 구수한 맛이랑 감칠맛이 산뜻하게 딱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사부작 무친 나물 무침, 아니면은 국을 끓였을 때 맑게 색 예쁘게 끓이면서 감칠맛 나는 짠맛을 탁 줄 수 있는 게 바로 국간장이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국간장을 활용한 쪽파 숙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쌤기름을 같이 이용을 해서 양념으로는 요거 두 가지, 만약에 보탠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시금치 무치실 때 내가 무치면 시금치 무치기 뭔가 좀 맛이 빈 것 같아. 그러면은 다진 마늘이 제대로 안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만약에 상업적인 용도로 국간장을 활용해가지고 나물을 무친다라고 하면은 소고기 다시다 조금, 간장의 날래를 조금 잡아주기 위해서 넣는 미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간장을 활용해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 거의 끝난다고 보면 돼요. 바로 나물 무침의 핵심 유장입니다. 자, 우선은 국간장. 예를 들어 국간장을 하나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참기름도 하나. 실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정말 허망하게도 유장은 끝이에요. 지금은 간장이랑 참기름이랑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느라고 내가 이렇게 믹싱볼에다가 섞지만 병에다가 간장 하나에 참기름 하나를 담고 직원들이랑 같이 쓸 때는 그때마다 흔들어서 그거를 오늘은 뭘로 해준다? 활로 해준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참기름이랑 국간장이랑 섞이면서 아까 다 분리되어 있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또르르르르 드레싱처럼 예쁘게 섞여요. 실은 이 유장의 용도는 되게 다양해요. 이 유장에다가 설탕을 조금 넣고 육회를 버무리면 간장 육회, 여기에다가 설탕이랑 다진 마늘이랑 다진 대파랑 넣고 깨 부서뜨려가지고 넣은 다음에 섞으면 불고기 양념, 갈비찜 양념, 한식 양념장, 간장으로 하는 양념장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나물 무치는 유장은 몇 대 몇? 1대1. 요것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원래대로 하면 여기다가 이제 조금 쉽게 가려면 뭐 하냐면 다시다 이원 넣으면은 오늘은 제가 그래가지고 가스오브시를 좀 준비를 했어요. 가스오브시도 굉장히 감칠맛이 좋잖아요. 중간중간에다 껴넣거나 위에다가 살짝 덮어가지고 맛이 쭉 배어 들어가게 하면은 숙채를 조금 더 감칠맛 나게 드실 수 있다. 가스오브시가 아니더라도 소고기 맛조미료나 MSG 같은 거 사용하시면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유장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물리적인 힘으로 막 저어서 섞어 놓은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간장이랑 기름이랑 분리돼요. 방금 전에 저었었던 게 한 3-4분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간장이랑 참기름이 멍울멍울 분리되기 시작해요. 다시 섞어주면은 또 다시 섞인다. 정말 근데 거짓말처럼 금방 섞여요. 자, 그래서 오늘은 숙취 양이 조금 많기 때문에 하나씩 더 넣어서 잘 섞어서 유장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더 맛있게 먹고 싶으니까 마늘을 반 숟가락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런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건더기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방 더 잘 섞여요. 쪽파 숙채를 해보기로 했으니까 쪽파를 한번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끓는 데에다가 소금 넉넉하게. 쪽파는 아시겠지만 쪽파, 실파 뭐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드실 때 이쪽이 좀 단단하잖아요. 뿌리 부분을 먼저 붙들고 넣어주세요. 흰 부분만 딱 하고 먼저 잠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딱 넣어주면은 흰 부분이 먼저 데쳐지기 시작하거든요. 잘 데쳐진 쪽파는 바로 얼음물로 입수. 나물을 잘 데치는 요령은 모양은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초록색 부분을 다다다다닥 하고 만졌을 때 뭉개지고 진액이 나온다. 그러면은 하여튼 나물은 끝난 거야. 물기를 짜라. 그럼 이때부터 이게 비틀어 짜면 안 돼요. 물기는 짜는데 나물들이 뭉개지면 안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딱 하고 짰었을 때 뭐만 떨어져야 돼? 물기만 딱 떨어져야 돼. 이렇게 짜는 게 정석. 자, 이렇게 해서 물기를 잘 짠 쪽파 넣으시고요. 잘 섞여진 유장 싹 쪽파 숙제 위에다가 뿌려서
갓소붓이나 아니면은 조미료 같은 것들 넣어가지고 통에다가 싹 보관을 해놨다가 그때그때마다 한 주씩 한 주씩 꺼내서 보쌈에다 싸먹고 족발에다 싸먹고 이렇게 해서 삼겹살 구워서 살짝만 비틀어서 나중에 맛있게 드실 수 있게 싹 정리해서 놔주시고 사라락 하고 잘 부어가지고 깨만 또로로로로 예쁘게 뿌려도 네, 쪽파 숙채 완성입니다. 내 오른손에는 족발이 족발인가? 네, 족발이 들려있다 생각을 하고 족발에다가 싹 하고 얹어가지고 얘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말아서 내도 괜찮거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들어 본 쪽파 숙채는 이렇게 완성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잉? 두 번째 간장, 양조간장 기억하시죠? 양조간장은 우리나라에서 진간장의 상위 호환 버전이면서 시간이 만들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발효되면서 들어가 있었던 향이 열을 오래 가하면 금방 호로록 하고 날아가요. 그러면은 차라리 진간장을 쓰지 굳이 비싼 양조간장을 쓸 필요가 별로 없어요. 맛의 개념으로만 봤었을 때 제가 양조간장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회 찍어 먹으면 맛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나물을 무치더라도 생채 같은 거 버무려서 드실 때 양조간장 쓰시면 좋다. 열을 가하더라도 얼만큼? 최소한만큼만 가해 주시는 게 좋다. 오늘은 이 양조간장을 가지고서 전 같은 거 드실 때 찍어 먹는 초간장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오늘은 그냥 초간장이 아니라 양파랑 청양고추 아니면 요즘처럼 마늘종철이면 마늘종을 같이 넣어서 담근 양파장아찌 같은 것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양파장아찌 하면은 간장을 끓이나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얘는 간장을 끓인다라기보다 단맛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설탕을 넣는데 설탕이 녹으면 끝나는 거예요. 양조간장의 향은 최대한 날아가지 않는 선에서 담그는 장아찌 레시피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맨 처음 들어갈 거 양조간장이 아니라 물입니다. 물이 베이스가 되어야 되고 물이 한 컵 기준으로 들어간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은 조금 그래도 보관이 용이한 짭조름한 걸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간장 얼마? 한 컵. 그 다음에 설탕도 얼마? 한 컵. 식초는 얼마? 반 컵. 요 비율만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 전 만들어가지고 전 한 판 한 숟가락씩만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드시면은 충분히 드시고도 남아요. 하지만 오늘은 장아찌를 담그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많이 만들어서 얘를 그냥 섞지 않고 요 상태 그대로 뭐 하면 된다? 불에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간다? 설탕이 녹을 때까지만 펄펄펄펄펄펄 끓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빠글빠글 끓기 전에 얘를 한번 숟가락으로 잘 저어봐요. 그러면은 아까는 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났잖아요. 지금은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안 나요. 설탕이 다 녹았다. 이 설탕만 다 녹으면은 다 끓은 거예요. 장아찌를 담글 통에 들어갈 채소들을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들어가면 맛있겠죠? 전집 가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저 간장 같은 거 부어가지고 해서 주잖아요. 다 이 레시피로 만드는 거예요. 요즘 마늘종 진짜 제철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5월 그리고 6월 딱 넘어갈 때 요때가 진짜 제철이거든요. 근데 마늘종 없다 그러면은 매콤한 맛을 보태주기 위해서 청양고추, 여러분들이 장아찌 담그시고 싶은 그 재료들 딱 넣은 다음에 설탕이 딱 녹고 나서 끓지 않고 지금 연기가 빠글빠글 난다라는 거는 얘는 한 7, 80도 정도 됐다는 소리거든요. 얘는 냉장고에서 꺼냈으니까 거의 4도, 5도에 수렴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같이 부어지면은 그 상태로 바로 식어요. 만약에 나는 양파의 아삭함, 청양고추의 아삭함을 살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장아찌 물을 그대로 얼음에다가 놓고 식혀가지고 차가운 상태에서 붓고 일주일 정도 이상은 쭉 하고 장아찌로 보관을 해주셔야 되지만 만약에 나는 이 장아찌를 조금 꼬들꼬들하게 먹고 싶다. 장아찌 물을 재료에다가 언제 붓는다? 뜨거울 때 붓는다. 요 따끈한 기온으로 장아찌를 담근다. 그러면은 꼬들꼬들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눌러서 뜬 재료들 없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 밀봉해가지고 냉장고에다가 며칠? 이틀에서 3일 정도만 보관해 놓으시면은 그때부터 정말 꼬들꼬들하게 맛있는 양파 장아찌를 드실 수 있거든요. 얘를 그러면은 아까 초간장 레시피로 간장을 담근 거니까 얘는 뭐랑 먹을 수 있다? 전이랑 같이 찍어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또 이거를 또 이제 그냥 먹어볼 수는 없으니까 내가 뭐 한다? 전을 한 장 부쳐먹겠다. 이원일 육전 검색하시면 뜨는 거 아시죠? 그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면 좋습니다. 돼지고기를 하셔도 돼요. 대패 삼겹 조금 기름이 많고요.
대패, 목살 같은 거 쓰시면 진짜 좋습니다. 아니면은 소고기로 넘어와서 우삼겹이나 불고기 가물이 얇게 썰어진 것들 그런 거 쓰시면 좋고요. 거기에 맞춰서 표고버섯도 얘가 두께가 얇으니까 얘도 조금 얇게 초록초록 채소 곁들여 줄 거, 부추, 뭐 만약에 이런 거 없다 양파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 달걀 깨트리셔가지고 한 판 부칠 때 한 4-5날 쓰신다 생각하시고 부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육전을 부쳐볼 텐데요. 전을 부치는데 왜 이렇게 불을 세게 하느냐, 실은 처음에 소고기를 한번 볶아줘야 돼요. 기름이 조금 많은 우삼겹 부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름을 두르지 않고 그냥 볶아주셔도 되지만, 오늘처럼 불고기감, 목심 부위를 써서 기름기가 조금 부족하면 기름을 조금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맛있겠다. 여기에다가 소금, 후추, 간 조금 해주시고요. 고기가 한번 다 볶여지고 나면은 불을 좀 줄이세요. 이때부터는 이제 고기를 볶는 시간이 아니라 전을 부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불이 세면 안 돼요. 부추는 숨이 한번 죽어야 되니까 부추나 대파 뭐 이런 것들은 넣어서 한번 열기만 닿아주면 돼요. 이 모양 그대로 이제 우리는 뭘 부친다? 전을 부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달걀물을 너무 많이 안 넣어도 돼요. 왜냐면은 달걀물이 너무 들어가면은 오믈렛처럼 나와버려요. 이때부터는 달걀을 태우면 안 되고 어떻게? 노릇노릇 붙여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겉테두리가 이렇게 노릇노릇 익기 시작해요. 이때 꽉 하고 뒤집으시면은 꽉 하고 다 찢어져요. 한 겹 깔아준 달걀이 모양을 잘 잡아서 익을 때까지는 약불에서 천천히 기다려 주셔야 돼요. 가만히 두면 돼요. 그러면은 익고 나서 달걀이 자동으로 툭 하고 떨어져요. 툭! 네, 그러게 툭 하고 떨어지면 그때 호록 하고 뒤집어주면 되거든요. 이거 뒤집는 게 굉장히 고난이도기는 해요. 계란물 묻어있는 육전 뒤집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접시 같은 거 하나 엎어서 탁 뒤집고 나서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밀어 넣어서 뒤집어 주시면 돼요. 하지만 나는 내가 이 메뉴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육전을 뒤집어야만 해. 한 겹 잘 익으면은 요때 뒤집어 주는 거예요. 근데 표고버섯을 붙여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뒤집으면은 참 잘 뒤집죠? 네.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줘야 돼. 어떻게? 노릇노릇하게. 달걀물에 붙여놓은 표고버섯이 딱 붙어가지고 고정이 잘 되게. 하지만 이 위에 붙어있는 게 딱 하고 뒤집어졌으니까 표고버섯이 어떻게 돼야 돼요? 노릇노릇해져. 소리가 따글따글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다 익은 것 같거든요? 딱 뒤집어서 요 비주얼이 나와야 돼. 으아.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저는 이 메뉴의 창시자입니다. 내가 바로 이렇게 해서 노릇노릇하게 잘 붙여진 육전, 요거는 그릇에 담아 주시기 전에 썰어준다. 원래 이 위에 겉절이가 탁 하고 올라가면 또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겉절이. 근데 나중에 가서 얘 남거든요. 이런 거를 활용해서 뭐 할 수 있냐면은 파채를 버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 국물을 넣어서 참기름, 고춧가루, 깨를 살짝 뿌려가지고 버무리는 거예요. 가운데에다가 싹 양조간장으로 담근 맛있는 양파장아찌에 곁들여 먹는 파생채를 곁들인 이원일 육전 완성입니다. 저에게 조금 좋은 수입을 안겨주었었던 이원일 육전 얘를요 이렇게 해서 한번 살짝 말아 퍽 찍어서 양파장아찌 맞지? 촉촉하게 적셔서 이렇게 먹어야 돼요. 이게 촉촉하게 적셔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음식 만드실 때 꼭 생채를 버무리시거나 아니면은 향이 살아있는 채소장아찌 같은 걸 하신다. 그래가지고 얘를 나중에 생재료로 먹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간장향이 아주 잘 살아있는 양조간장을 쓰시면 좋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자 다음은 찐간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여러분들이 집에 가지고 계실 확률이 높은 진간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진간장은 말씀드렸지만 3분의 간장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향이 잘 안 날아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볶음 요리나 조림 요리 할 때 좋다라고 했으니까 오늘은 볶음 겸 조림이랑 같이 갈 수 있는 튀긴 메추리알 조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볶아가지고 조금 겉에가 튀김처럼 노릇노릇해진 상태에서 장조림을 할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서 장조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양조간장 쓰셔도 좋지만 향이 금방 날아가니까 진간장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라는 의도에서 보여드리는 음식이니까 오늘은 메추리알을 살짝 볶아서 살짝 튀기듯이 노릇노릇하게 볶아서 장조림으로 만드는 메추리알 튀김 장조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들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는 바로 메추리알입니다. 근데 메추리알을 그냥 조리게 되면은 간이 배어 들어가는데 조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지만 얘를 겉에를 기름으로 살짝 코팅하듯이 꼬들꼬들하게 튀겨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꼬들꼬들한 면으로 간이 되게 잘 배어 들어가요. 그래서 노릇노릇하게 튀기듯이 볶아주는 게 관건입니다. 달궈준 팬에 기름을 조금 넉넉하게, 나중에 좀 빼줘도 괜찮으니까. 집에서는 이런 화력의 소리까지는 안 나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 막 튀면은 우리 등짝 스매싱 맞죠? 네, 그래서 센 불에서 메추리알을 노릇노릇하게 튀기듯이 볶아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이 노릇노릇하게 익혀줄 마늘을 넣습니다. 마늘의 개수는 메추리알의 한 반 정도 넣고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익어야 돼요. 얘가 노릇노릇해지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이쑤시개 같은 거 가지고 있으시면은 양쪽이 다 뚫려서 간이 잘 배어 들어갈 수 있게, 씨가 털어지면은 장조림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얘는 썰지 않고 구멍만 뚫어주는 거예요. 이때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 장조림 물을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조림 물, 전 이거 저희 어머니한테서 배운 방식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습니다. 3대1로 시작해서 2대1로 끝나라. 물을 3컵, 셋. 진간장은 몇 컵? 하나. 하지만 진간장이 들어가고 나서도 얘는 한 소끔 끓어오르잖아요. 끓어올라서 조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증발돼요. 얼만큼을 날려주는 거다? 물 1컵 량을 날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 3개, 간장 하나, 3대1 지켜주시고요. 나머지 1컵 재료 더 들어가는 게 있는데, 단맛, 설탕으로 반컵, 물엿으로 반컵, 물 3대 간장 하나에 설탕이랑 물엿 섞어서 1컵, 그래서 3대 1대 1이 들어갔습니다. 물에 1컵 량이 딱 하고 증발되면은 얘가 간이 딱 알맞게 물 2컵에 간장 하나에 설탕 하나의 비율로 익어 있을 거예요. 마늘도 노릇노릇, 메추리알도 노릇노릇 잘 익었어요. 꽈리고추 넣고, 이때부터는 조림이기 때문에 펄펄펄펄 끓이시면 안 돼요. 약불에서 천천히 뭉근하게 끓으면서 조림에 있었던 간장이 재료로 파고들면서 재료들의 맛이 간장으로 나오면서 이 간장물도 버리면 안 돼요. 나중에 여기다가 버터 넣어가지고 밥 비벼 먹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진간장으로 만들어본 조림 요리 튀김 메추리알 장조림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컵 정도 양이 줄어들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위에 라인업 말고 딱 요 라인업에서 시작해가지고 요만큼 줄어들었어요. 3대1로 시작해서 2대1로 줄어들면 끝이에요. 네. 그 다음에 얘가 뜨거운 상태에 있던 거를 그대로 천천히 식히게 되면은 간도 배어 들어가면서 반찬으로 완성되거든요. 통에다가 담으신 다음에 냉장고에다가 넣고 그때그때마다 몇 알씩만 헐어서 드시면은 정말 맛있는 장조림 된다는 거. 진간장으로 하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이 가르쳐 주시는 황금 비율은 정말 있죠. 밥 좀 가, 엄마.